아저씨, 우리 아빠 해줄래요? 그 한마디에 윤도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5년 전 의사는 분명히 말했죠. 무정자증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날 그는 아내를 의심했고 눈물보다 빠르게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장 중 들른 어린이집 창문 너머 새 쌍둥이가 뛰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썹, 똑같은 이마, 그리고 혀를 살짝 내미는 버릇까지.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5년 전 믿지 않았던 그 여자. 5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 과연 윤도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1월 중순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외곽이었어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얼굴을 매섭게 스쳤고 노랗고 붉은 낙엽이 공장 담벼락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다녔어요. 그때 회색 벤츠 한 대가 공단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윤도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38살의 남자였어요. 키는 180cm가 넘어 큰 편이었고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에서 풍기는 위엄이 인상적이었죠. 회색빛이 살짝 돌기 시작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안으로는 네이비 정장이 보였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해송바이오 전략실장이었습니다. 국내 중견 제약회사였어요. 도연은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실장 자리에 오른 지는 3년째였죠. 후, 한숨을 내쉬었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코트 깃을 세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은 협력업체 정기점검 일정이었어요. 사실 전략실장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무자들만 보내도 충분했죠. 하지만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본부장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도연 실장, 협력사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당신 책임이야.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직접 나왔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어요. 실장님, 이쪽입니다. 협력사 담당자가 앞장섰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죠. 도연은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죠. 물류창고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철제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외벽이었습니다. 녹슨 셔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환풍기가 덜컹덜컹 돌아가고 있었죠. 여기서 의약품을 보관하시는 거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온도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해 봐야겠군요. 도연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죠. 적재된 상자들이 보였어요. 송장이 붙은 택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 시설도 있었어요. 도연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보관 상태를 점검했죠. 저쪽에 직원 복지 시설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창고 옆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조립식 건물이 하나 서 있었어요. 회색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어린이집입니다. 직원 자녀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요? 도연이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협력업체 규모에 비해 특이한 복지였습니다. 네, 물류센터 특성상 여성 직원들이 많거든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비용도 많이 안 받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그렇군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5명쯤 되어 보였어요. 블록을 싸는 아이, 그림을 그리는 아이, 소꿉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보였죠. 구경하시겠습니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시죠.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새 아이가 앉아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도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새 아이가 나란히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자아이 2, 여자아이 1였어요.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새쌍둥이였죠. 도연은 무의식 중에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2걸음, 3걸음.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둥글고 넓은 이마였어요. 또렷한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코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이었어요. 입술은 도톰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연은 아이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상한 끌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블록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 새 아이가 동시에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동시에 혀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집중할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버릇이었죠.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버릇. 자신도 어릴 적 똑같은 습관이 있었어요. 뭔가 열심히 할 때면 혀를 살짝 내미는 버릇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타박하셨죠. 도연아, 또 혀 내밀고 있네. 보기 안 좋으니까 고쳐야 한다니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아이 중 한 명이 창문 쪽을 봤습니다. 첫째 남자아이였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얀 이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아저씨. 창문 너머로 들리는 맑은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무의식 중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내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실장님? 괜찮으십니까?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 아닙니다. 도연은 헛기침을 했어요. 가시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낯익을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린이집 문이 열렸어요.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코트를 여미게 하려는 참이었죠. 새 아이가 도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민준이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작은 손으로 도연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까만 눈동자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까만 코트를 입은 큰 어른의 모습이 작게 반사되고 있었죠. 아저씨, 우리 아빠 해줄래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아이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해줄래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도연은 아이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코끝이 시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의 눈, 코, 인매, 심지어 말투까지 하나도 낯설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이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안 돼. 보육교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죄송해요, 실장님. 아이가 장난이 심해서. 괜찮습니다. 도연은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가 뒤돌아봤어요.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 같다고 했어.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없대. 민재도 민서도 아빠 없어. 칼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늘나라.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죽었다는 건가? 실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는데 담당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하시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검을 마친 후 도연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어린이집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폴더를 찾았습니다. 1990년 사진. 폴더를 눌렀어요.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5살 윤도현이었어요. 유치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노란색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도연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얼굴이 커졌어요. 둥근 이마가 보였습니다. 또렷한 쌍꺼풀이 보였어요. 살짝 올라간 코끝이 보였습니다. 아까 본 아이와 완전히 똑같았어요. 이마의 모양, 눈썹의 각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이 흔들렸죠. 설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이 조였습니다. 설마 그 아이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5살 자신의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새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도연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이혼 서류였어요. 펼쳤습니다. 2020년 2월 조정 성립. 출산 예정일 2020년 5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020년 5월. 지금 5살. 계산이 맞았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어요. 설마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년 전 그날. 의사의 말만 믿고 모든 걸 버렸던 그날. 나연을 의심했던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그날.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차가운 서류 위로.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제대로. 도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100m의 어린이집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 곁에. 만약 정말 내 아이들이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동안 버려두었던 5년의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2019년 12월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을지대학교 병원 본관 5층 비뇨기과 진료실이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환자 대기 의자에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죠. 기침 소리, 속삭이는 목소리, 누군가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 윤도현은 진료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33살이었습니다. 지금보다 5년 젊었죠. 머리카락에 회색빛은 없었어요. 얼굴도 더 팽팽했습니다. 눈가에 주름도 적었죠. 하지만 표정만은 지금과 똑같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윤도현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진료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컴퓨터 1대, 벽에는 인체 해부도가 붙어 있었어요. 뼈와 근육과 장기의 그림이었죠.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머리카락이 반쯤 벗겨진 모습이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딱딱했습니다. 불편했어요.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죠.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넘겼어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보시죠.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표와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빨간색 선이 그어진 부분도 있었죠. 정자수가. 의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거의 측정되지 않네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네. 도연이 물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정자수가 거의 없습니다. 정상 수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상은 밀리리터당 1,50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환자분은 20만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0.2, 15 이상.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무정자증입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자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 상태예요. 자연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울렸습니다. 메아리 쳤죠.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라는 게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의학적으로 불가능?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선천적일 수도 있고요. 후천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흡연, 음주, 환경호르몬 노출, 고열에 장시간 노출, 약물 복용 등등. 말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텅 빈 공간만 남았죠. 치료는? 도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보조생식수를 통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시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정자를 직접 채취해서 그럼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도연이 끊어 말했습니다. 차갑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손에 쥔 진단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흔들렸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자수 0.2 정상, 진단명 무정자증, 소견 자연 임신 가능성 희박, 숫자 0만 눈에 들어왔어요. 거의 없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8시였어요. 12월의 서울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칼날 같았습니다. 눈발이 날렸죠. 작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도연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났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마를 핸들에 기댔습니다. 아? 긴 한숨이 나왔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진단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자들을 따라 읽었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 정자수 0.2 밀리언 밀리리터. 자연 임신 가능성 희박. 글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뇌리에 새겨졌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3살 남자. 한창 젊은 나이. 그런 남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화면을 봤어요. 아내, 나연이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저녁 준비했는데 오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빨리 와. 곧 들어갈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피곤해서 곧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강남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35평형이었어요. 고급 아파트였죠. 로비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했어요. 도연과 나연이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핏기가 없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삑삑삑삑.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퍼졌어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죠. 고소한 냄새, 구수한 냄새. 오빠. 나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맞았어요. 30살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어요. 키는 160cm 정도였습니다. 마른 편이었죠. 집에서는 늘 편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맨발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밥 다 식었잖아. 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코트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나연이 받아줬어요.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나연이 도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먹어. 찌개 데워 놓을게. 금방 데워지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연이 부엌으로 갔어요. 경쾌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그릇 앞에 앉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연이 찌개를 데워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을 퍼주었어요. 하얀 쌀밥이었죠. 반찬을 꺼내놨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자 먹어. 나연이 국을 떠서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죠. 오빠. 나연이 말했습니다. 응? 있잖아.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도연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생리가 일주일이나 늦었거든.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약국 가서 임태기 샀어. 그거 있잖아. 임신 테스트기. 나연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빨라졌어요. 해봤는데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어요.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죠. 땡그랑. 2줄이 나왔어. 나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가져왔죠.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어요.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였습니다. 작은 창이 있었어요. 그 안에 선명한 2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줄이었죠. 오빠 봐. 2줄이야. 나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긴 것 같아.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찌개 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도 사라졌어요. 냉장고 소리도 멈췄죠. 도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맴돌았습니다. 무정자증, 임신 가능성 거의 없음, 사실상 불가능.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메아리 쳤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연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기쁘지 않아? 도연은 나연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상기된 볼이었어요. 눈이 반짝였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임신? 어떻게? 내가 무정자증인데? 1%도 안 되는 확률인데?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의심이 독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빠, 왜 그래? 나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좀 해봐. 기쁘지 않아? 우리 드디어 아기 생겼잖아. 따뜻한 손이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손을 빼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차갑게. 같이 병원 가보자.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응? 나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산부인과 말하는 거야? 당연하지. 다음 주에 같이 가자. 예약해야 하나? 내일 전화해 볼게. 나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죠. 입안이 쓰디쓴 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나연이 평온하게 숨쉬고 있었어요. 손을 배에 얹은 채였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잠결에도 도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거의 없다. 1% 미만. 사실상 불가능.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의 없다는 건 완전히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의학적으로 불가능? 그렇다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더 세게 쥐었습니다. 혹시, 설마,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었어요. 회색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입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변호사, 의뢰인, 법원 직원들. 복도는 더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긴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 눈발이 날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어요. 스르르, 천천히, 흔적도 없이. 장나연은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0살이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크고 둥근 배였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낡은 코트였습니다.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간 상태였죠.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었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추워서일까요? 아니면 긴장해서일까요? 둘 다였습니다. 장나연 씨? 법원 직원이 불렀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죠. 네. 나연이 대답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배가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의자 팔걸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렸어요. 한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벽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은 작았습니다. 긴 탁자 하나, 의자 6개, 창문 하나, 시계 하나. 윤도현이 먼저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연을 보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고급 서류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죠. 명함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김상훈. 나연은 도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리는 80cm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는 영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검은색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양쪽 모두 오셨네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조정 내용 확인하시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관련 사항입니다. 나연은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한자가 섞여 있었어요. 법률 용어들이었죠. 재산분할 금 5천만 원, 위자료 해당 없음, 양육권 친생자 관계 확인 후 협의, 눈이 위자료 해당 없음에 멈췄습니다. 위자료가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없나요? 김상훈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쌍방이요? 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진정하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았습니다. 삼켰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나연을 보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연이 거기 없는 것처럼, 마치 남인 것처럼. 그 모습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산분할은 금 5천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양육권은 말을 멈췄습니다.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면 협의 가능합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이요? 나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출생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연의 호흡이 멈췄어요. 유전자 검사요? 네. 내 아이를, 우리 아이를 검사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법적 절차입니다.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끝까지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알겠어요. 나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조정위원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나연은 펜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줄 수가 없었어요. 서류에 펜 끝을 댔습니다. 장나연.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장, 한 획씩, 천천히, 나,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서류에 얼룩이 졌습니다. 글자가 번졌어요. 죄송합니다. 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다시 썼습니다. 장나연. 완성했습니다. 도연도 서명했어요. 윤도현. 빠르고 단호한 필체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흔들림도 없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끝이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단 30분 만에 정리됐습니다. 나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렸어요. 도연이 먼저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문이 닫혔어요. 나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새벽 4시였어요. 나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팠어요. 배가 아팠습니다.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신음이 나왔습니다. 진통이었어요. 시작됐습니다. 나연은 핸드폰을 잡았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병원 좀 가야 해요. 빨리 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10분 후 택시가 왔습니다. 나연은 배를 감싸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씩 조심조심 차에 올랐습니다. 을지대학교 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병원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임신 37주입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지금 바로 분만실로 올라가셔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산부인과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보호자는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나연이 대답했어요. 혼자예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분만대에 누웠어요.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배가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가 외쳤습니다. 지금 힘주세요. 나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으아. 비명이 나왔어요. 첫째가 나왔습니다. 응애.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맑고 높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나연은 숨을 헐떡였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직 둘이 더 있어요. 의사가 외쳤습니다. 지금. 나연은 다시 힘을 주었어요. 둘째가 나왔습니다. 응애. 또 울음소리.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셋째가 나왔습니다. 응애.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어요. 여자아이예요.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겹쳤습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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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귀를 타고 베개에 떨어졌어요.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3남매예요. 모두 2kg 500g 이상이에요. 새쌍둥이 치고 아주 건강해요. 아기들을 안겨줬어요.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꼭 쥔 주먹.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나연은 아이들을 가슴에 안았어요. 민준아.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혼자 지은 이름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둘째 아들, 민서야, 막내딸, 엄마가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눈물이 아이들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꼭 지켜줄게. 퇴원은 이틀 후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새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부천시 원미구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재산분할로 받은 5천만 원에서 최대한 아낀 선택이었어요. 나머지 돈은 아이들 키우는 데 써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빌라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습해졌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초록색, 검은색, 얼룩덜룩했죠.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창문은 절반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가. 나연은 아이들을 안은 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집이야. 작은 목소리였어요. 6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한 칸이었어요. 화장실은 겨우 몸을 돌릴 정도였습니다. 민준이가 울었어요. 응애. 민재도 따라 울었습니다. 응애. 민서도 울었어요. 응애.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연은 아이들을 흔들며 달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제습기를 틀었습니다. 위잉위잉. 기계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벽에서는 물방울이 맺혔다가 흘러내렸습니다. 결로였죠. 밤이면 아이들이 기침을 했어요. 콜록, 콜록. 민준이가 먼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민재가 따라했어요. 콜록, 콜록. 민서도 기침을 했습니다. 나연은 밤새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일해야 했어요. 물류창고였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이었죠. 아침 6시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해맑은 어린이집.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근로장려금으로 겨우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잘 있어, 민준아. 민재야. 민서야. 나연은 아이들에게 뽀뽀했습니다. 엄마 일하고 올게. 저녁에 데리러 올게. 출근했어요. 창고는 차가웠습니다. 시멘트 바닥, 높은 천장, 택배 상자를 분류했어요. 송장을 붙였습니다. 재고를 정리했죠. 하루 8시간, 시급 8,580원, 최저시급이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출산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무거운 상자를 들어야 했어요. 10kg, 15kg, 20kg. 다리는 퉁퉁 붓고 손은 트고 갈라졌습니다. 저녁 6시 퇴근했어요.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민서가 달려왔어요. 졸린 눈으로 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배고파? 응, 집 가서 밥 먹자. 나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민준이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어요. 폐기 도시락 코너였습니다. 반값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폐기 50% 할인 2,000원. 나연은 하나를 집었습니다. 이것 주세요. 계산을 했어요.
지폐 2장을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락을 3개로 나눴어요. 아이들에게 먼저 줬습니다. 엄마, 맛있어.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연은 웃음을 지었어요.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자신은 남은 밥 몇 숟가락만 먹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연은 결심했어요. 이름을 바꾸자.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개명 신청서를 받았어요. 작성했습니다. 장나연에서 장유진으로. 왜 바꾸시려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30대 여자였어요. 공무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개명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혼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전 남편과 관련된 모든 걸 지우고 싶어요. 그 이름도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한 달 후, 새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장유진. 낯선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섰어요. 핏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부르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야. 살아남자. 주먹을 쥐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반지하의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반쪽짜리 빛이었어요. 그래도 빛이었습니다. 유진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새 아이가 나란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 민재, 민서, 엄마가 지켜줄게.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체념과 의지가 한 컵에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장유진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유진은 물류창고에 출근한 지 5개월째였어요. 아침 6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달려왔습니다. 늦었네, 장유진. 곽일남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60이 넘은 남자였어요. 죄송합니다. 창고는 차가웠습니다.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10kg, 15kg.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유진아, 점심 먹고 사무실 청소 좀 해줘. 곽 반장이 말했습니다. 네. 오후 1시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었어요. 책상을 닦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송장 목록. 유진은 무심코 내려다봤습니다. 사무로지스, 운송비 300만 원. 의료진단 수수료 500만 원. 의료진단 수수료? 이상했어요. 운송회사인데 왜 진단 수수료가 있을까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금 계산서였어요. 금액 1,500만 원.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찰칵. 야, 청소 다 했어? 곽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나갑니다. 황급히 나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사진을 확대했어요. 사무로지스, 금액 불일치,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의심스러운 수수료 발견. 증거를 모아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외장 메모리를 사서 숨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곽 반장이 불렀어요. 유진아, 잠깐 와봐. 휴게실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밀었어요. 너 요즘 뭐하냐? CCTV에 다 나와.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무로지스 알아? 그 뒤에 해송바이오 임원들이 있어. 비자금이야. 10년 넘게. 해송바이오.
도연의 회사였어요. 알면서도 그냥 두는 거예요? 난 말단이야. 너 회색 키우잖아. 여기서 잘리면?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할 것 같아요. 곽 반장은 한참 유진을 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내가 10년 동안 쓴 일지야. 날짜, 금액, 거래처 다 있어. 왜 저한테? 난 곧 퇴직이야. 너는 점잖아.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유진은 노트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증거는 남이 봐야 증거야. 위험할 때 꼭 누군가한테 보여줘.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2010년 3월 사무로지스 첫 거래. 2015년 월 평균 500만 원. 10년치 기록이었어요.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외장 메모리에 저장하고 천장 틈에 숨겼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옮기고 송장을 붙이고 재고를 정리했죠. 유진아, 오늘 야근 가능해? 곽 반장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돈이 필요했어요. 야근 수당이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했어요. 창고에는 유진과 곽 반장, 그리고 경비원만 남았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담배 좀 사러. 곽 반장이 말했습니다. 네.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 울렸죠. 그때였습니다. 어린이집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탁, 쿵.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지? 밖으로 나갔어요.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누구 없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휴게실 문이 보였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있었어요. 작은 캔이었습니다. 신어 냄새가 났죠. 이게 왜 여기?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지통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불이 번졌습니다. 휴지, 종이, 커튼, 불이야. 유진은 소리쳤습니다. 황급히 뛰쳐나왔어요. 창고로 달렸습니다. 불이야. 어린이집에 불났어요.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곽 반장도 뛰어왔습니다. 119 불러.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신고했습니다. 소방차가 왔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어요. 10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방 감식반이 왔어요. 어린이집 안을 조사했습니다. 발화점은 휴게실입니다. 신호가 검출됐고요.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단일 발화점으로 보입니다. 유진은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까맣게 탄 자리가 있었습니다. 책상이 반쯤 타버렸죠. 이상했어요. 불은 책상 주변만 집중적으로 탔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했어요. 유진의 사물함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설마 무릎을 꿇고 잿더미를 뒤졌어요. 그때 뭔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커프스 단추였습니다. 금장이었어요. 고급스러웠죠. 뒷면에 각인이 있었습니다. HB 2019 HB 해송바이오였습니다. 유진은 단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단추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고급 수제품이었습니다. 맞춤 제작이었죠. 누가 떨어뜨리고 간 거야?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외장 메모리와 함께 천장에 숨겼어요.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불은 유진의 사물함만 집중적으로 탔어요. 신호가 있었고 단추가 남았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누구일까요? 조심해야 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도현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이들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똑같은 이마, 똑같은 눈, 똑같은 버릇.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다시 협력업체를 찾았어요. 점검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새 아이가 보였어요.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탑이 무너졌어요. 동시에 혀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의 숨이 멎었어요. 그 버릇, 나랑 똑같아. 문이 열렸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민준아, 민재야, 민서야, 밖에 나가자. 새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도연을 봤어요. 아저씨,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 맑은 눈동자였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응, 또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도연이야. 도연 아저씨, 나는 민준이에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코, 입,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아, 너 몇 살이야? 5살. 생일은 언제야? 5월 13일.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2020년 5월 13일. 나연이 임신했다고 말한 게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았어요. 엄마는 어디 계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 저기 큰 건물에서 일해. 민준이가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아, 보육교사가 불렀어요. 가야 돼. 안녕, 도연 아저씨. 아이가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중얼거렸습니다. 5살. 똑같은 얼굴.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눈을 감았어요. 만약 정말 내 아이들이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까요? 확인해야 해. 제대로.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대학병원 비뇨기과입니다. 재검사 예약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연은 병원에 있었어요. 회사와 무관한 곳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죠. 익명으로 예약했어요. 윤도현님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재검사 원하신다고요? 네. 이전 검사는 언제 받으셨나요? 5년 전입니다. 2019년 12월에. 도연은 오래된 진단서를 꺼냈어요. 의사가 봤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이네요. 어느 병원이죠? 을지대학교 병원입니다. 재검사 받으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검사 진행하시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어요.
회의에서 멍했습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생겼죠. 실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한미정 부회장이 불렀습니다. 도연아, 요즘 일에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후계 발표가 곧인데. 정신 차려. 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내원해주세요. 도연은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도연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정상입니다. 네. 정자수가 정상 범위예요. 밀리리터당 2,500만. 충분히 자연 임신 가능한 수치입니다. 도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럼 5년 전 검사는 오진이었거나 아니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검체 문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오진.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나연을 의심했던 날, 이혼한 날, 아이들을 버린 날, 모든 게 오진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분? 의사가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죄송합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진단서를 쥐고 있었어요. 정상. 그 두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내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8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나연에게,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장나연.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장유진.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협력업체를 떠올렸습니다. 물류창고, 어린이집, 아이들.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 저기 큰 건물에서 일해. 민준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건가? 도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야 했어요.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로 될까요? 5년의 시간이 용서될까요? 도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증명해야 해. 감정 말고 진실로 먼저 조사해야 했습니다. 왜 오진이 나왔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도연은 보안팀에 전화했어요. 이서진 대리,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나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죠. 의사를 만났어요. 5년 전 검사 기록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환자분 기록은 이미 드렸는데요. 원본 검체 기록이요. 병원 시스템에 남아있을 겁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 도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동의서입니다. 제 기록이에요. 의사는 한참 고민하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2019년 12월. 윤도현.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검사 기록이 2개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나는 정상, 하나는 무정자증. 그런데 정상 기록은 삭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누가 삭제했나요? 외부 접속 기록이 있네요. IP 주소는.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세요.
추적이 안 됩니다. VPN이에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조작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한미정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어디 갔었어? 개인 일이었습니다. 요즘 이상하더라. 회의도 빠지고 보고서도 엉망이고. 한미정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전 부인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괜한 감정에 휘둘리지 마.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일에 집중해. 다음 주 이사회에서 후계구도 발표할 거야. 정신 차려. 한미정이 등을 돌렸습니다. 가문을 지킬 생각 있으면 과거는 묻어. 차갑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같은 시각 물류창고였습니다. 유진이 일하고 있었어요. 곽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조심해. 네. 어젯밤 경비 기록 봤어. CCTV에 수상한 차가 찍혔어.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널 감시하고 있어. 증거 잘 숨겨놨지? 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위험해. 곽 반장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내 조카야. 변호사야.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유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광민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은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엄마, 민준, 민재, 민서가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도연 아저씨 왔어. 민준이가 말했어요. 유진은 멈춰 섰습니다. 도연 아저씨? 응, 키 큰 아저씨. 자주 와. 뭐라고 했어? 이름 물어봤어. 민준이, 민재, 민서 생일도 물어봤어.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생일을 물어봤어? 응.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을 찾아온 거였어요. 왜? 지금 와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어요. 비 오는 날도, 아픈 날도, 힘든 날도.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 민서가 올려다봤어요. 괜찮아?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괜찮아. 집 가자.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도연이 왜 찾아왔을까요? 아이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다시.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이었어요. 누구세요? 나연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도연이었어요. 아니, 유진아.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만나야 할 것 같아. 할 말이 있어. 할 말이요? 5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증명하고 싶어. 진실을. 진실이요? 유진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진실이에요?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유진은 출근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곽 반장이 불렀습니다. 유진아, 사무실 좀 와봐. 네. 따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정이 앉아 있었어요. 유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앉으세요, 장유진 씨. 차갑고 우아한 목소리였어요. 유진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해송바이오 부회장 한미정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았어요. 무슨 일로?
당신이 우리 회사 기록을 촬영했다고 들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증거 있어요? CCTV, 사진 찍는 당신 모습. 한미정이 태블릿을 돌렸어요. 화면에 유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청소하다가 변명은 됐어요. 한미정이 끊어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예요. 첫째, 지금 당장 사직서 쓰고 나가세요. 조용히. 둘째, 고소당하세요. 업무방해, 영업비밀 침해로. 저는 아무것도. 애새 키우시죠? 혼자서. 반지하에서. 한미정이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전과 기록 생기면 재취업 힘들 거예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한미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유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직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정이 손을 내밀었어요. USB, 외장 메모리, 노트 다 내놓으세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유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곽 반장의 노트를 꺼냈어요. 한미정이 받았습니다. 외장 메모리는요? 집에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한미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애들은 죄 없잖아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가져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낮 2시였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었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외장 메모리가 숨겨진 곳이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유진은 문 쪽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었어요. 장유진 씨죠? 네.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외장 메모리 찾으러 왔어요. 한 남자가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뒤졌어요. 안 돼요. 나가세요. 유진이 막으려 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유진을 붙잡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나요. 남자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의자를 가져왔어요.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외장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안 돼.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어요.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은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민준, 민재, 민서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 민서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자신은 먹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요. 증거도 없습니다. 돈도 떨어져 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다시. 결국 받았습니다. 네. 나연아, 우리 만나야 해. 알아낸 게 있어. 내가 옳았어. 조작이었어. 이젠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 다 빼앗겼어요. 일자리도 잃었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한미정이요. 당신 부회장. 도연은 숨을 삼켰어요. 지금 어디야? 집이요. 주소 알려줘. 지금 갈게. 오지 마세요.
5년 전에 끝났어요. 우린, 나연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가 증명할게. 진실을.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의 차 안이었습니다. 핸들을 쥐고 있었어요. 이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리,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한미정이 움직였어. 유진 씨 증거를 다 뺏었어. 알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유진의 집 앞에 차가 섰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왜 왔어요? 들어가도 돼? 유진은 한참 도연을 보다가 비켰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습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죠.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도연은 아이들을 봤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5년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왔어요? 동정하러?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실을 말하러 왔어. 도연이 서류를 꺼냈어요. 5년 전 내 검사 결과 조작됐어. 한미정이 했어. 유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었어. 나는 정상이었어. 무정자증이 아니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임신했을 때 난 의심했어. 너를. 미안해.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조작을? 상속 때문이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한미정은 이복 여동생이야. 아버지 재혼 후 태어났지. 내가 친자식을 낳으면 상속 구도가 확실해져. 그녀와 그녀 아들은 밀려나게 돼. 그래서 내 자식이 태어나는 걸 막으려 했어. 무정자증으로 만들고 이혼시키고 재혼도 못하게.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애들이 위험해. 새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걸 알면. 도연이 유진을 봤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반드시. 어떻게요? 상대는 부회장인데. 증거가 있어. 도연이 USB를 꺼냈어요. 이서진 대리가 한미정 컴퓨터를 해킹했어. 10년치 비자금 기록, 검사 결과, 조작 증거 다 있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내일 이사회야. 거기서 공개할 거야. 전부. 하지만 당신 입지는 상관없어.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 저 아이들이야. 그리고 너야.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알아. 하지만 시작할 순 있잖아. 지금부터.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해송바이오 이사회실이었어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상석에 앉았어요. 오늘 후계 구도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이서진과 함께. 잠깐만요. 도연아, 무슨 짓이야? 한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요. 도연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사무로지스 비자금 조성 내역. 2010년부터 2020년 총 6억 원.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뭐야? 10년간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주도로. 도연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의료기록 조작 증거. 윤도현 검사 결과 정상 무정자증 변조. 제 의료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제 친자식이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한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속권을 지키려고 친족의 의료 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습니다. 금융거래, IP 기록, 이메일, 병원 해킹 로그. 이사들이 한미정을 봤어요. 부회장, 이게 사실입니까? 저 저건 회사를 지키려고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개인을 파괴하는 게 회사를 지키는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사표를 꺼냈어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가문 필요 없습니다. 도연아, 한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어요. 유진과 도연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천천히 가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응, 이제 시작이야.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찾은 빛이었어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한미정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피고인 한미정은 업무상 배임, 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렸어요. 땅땅땅. 한미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청석에 도연과 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끝났네요.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이야. 법정을 나왔습니다. 광민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곽 반장의 조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나저나 광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사무로지스 관련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비자금 6억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12억이었습니다. 나머지 6억은 광민수가 멈췄습니다. 한미정 아들 한승우 명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케이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승우까지. 네, 공범입니다. 추가 고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과 유진은 을지대학교 병원을 찾았어요. 비뇨기과 과장실이었습니다. 5년 전 도연을 진료했던 그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윤도연 씨, 오셨군요. 의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5년 전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2019년 12월 15일. 당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럼 왜? 그날 밤 병원 전산에 외부 접속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바뀌어 있었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알았죠.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고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해송바이오가 우리 병원 최대 후원사거든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서요? 부회장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입 다물라고. 연구비 지원 끊는다고.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환자 인생을 망쳤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됐어요. 진실은 밝혀졌으니까. 일주일 후 물류창고 안 곽일남 반장이 퇴직하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반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생들 많았어.
곽 반장이 유진을 봤어요. 유진아, 잘 이겨냈구나. 반장님 덕분이에요. 그 노트가 없었으면 그건 내 용기였어. 난 그냥 기록했을 뿐이고. 곽 반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단추를 꺼냈어요. 이거 커프스 단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이집 불났을 때 제가 찾은. 맞아. 한승우 거였어. 걔가 불질렀어. 증거 없애려고. 어떻게 아세요? CCTV 다시 확인했어. 희미하게 찍혔더라고. 경찰도 확인했어. 유진은 그 단추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네요.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진과 도연은 새 아파트에 같이 있었어요.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부천 중동이었죠. 20평형 작은 아파트였어요. 도연이 이사를 도왔습니다. 여기 놓을까요? 응, 거기 좋겠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와, 넓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 방도 있어? 민서가 물었어요. 응, 너희 셋이 쓸 방 있어. 엄마 아빠는? 민재가 물었습니다. 유진과 도연이 눈을 마주쳤어요. 아빠는? 아빠 집에서 자. 유진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거야. 서두르지 않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였어요. 베란다에서 유진과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사 도와줘서. 당연한 거지.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아. 응? 나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조건 널 믿었을 거야. 의심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유진은 도연을 봤어요. 돌아갈 순 없어요. 하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갈 순 있죠. 도연이 그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응. 천천히.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지하에선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엄마. 민서가 방에서 불렀습니다. 물 마시고 싶어? 유진이 웃었어요. 갈게. 이따가 봐요. 응. 도연은 베란다에 남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모래밭. 내일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5년의 공백.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울 순 있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 걸음씩.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